네, 안녕하세요. 저 다시 제니슨 컴퍼니 윌리엄입니다. 예, 저 이번 시간에는 그 애저 랜딩 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제 애저 랜딩 존이라는 것은 컨셉이 아까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과 좀 연관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해서 연관된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 리소스를 배포하시고 플랜하시고 이제 배포해서 어 운영과 뭐 여러 가지 또 튜닝을 하시는 뭐 그런 것에 대한 어 그 플레이스홀더 역할을 좀 하는 건데요. 이제 업로드를 시면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확장을 하시고 뭐 거기에 대해 아까 계속 강조드린 뭐 보안 거버넌스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그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죠.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도 플랜을 하셔야 되고 뭐 그 굉장히 많은 그 플랫폼 애저 그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그 모든 컨셉 자체가 뭐 인프라 애저 서비스냐 플랫폼 애저 서비스냐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냐 뭐 이런 거를 구분을 짓지 않고 좀 홀리스틱하게 접근하는 뭐 그런 플레이스홀더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애저도 그렇고 하여튼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키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 천차만별이실 텐데 어 일단 클라우드라고 하면 최초에 애저를 기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어 그 임플리멘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성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시다 보기 때문에 이제 온프렘과 클라우드로 설계하는 이제 이런 그 요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어 여러 팀들 간의 그런 기획에 대해서 의견 규합을 하실 때도 어떤 상충이나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실 때에도 '아 난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뭐 XYZ라는 형식으로 이미 클라우드 플랫폼이 설계를 해 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파악과 접근을 통해서 가시는 부분에 그 아키텍처를 짜시는데 굉장히 복잡성이 있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해서 인제 그 오퍼레이션을 하실 때 뭐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딜리버리부터 해서 뭐 임플리멘테이션, 모니터링 뭐 추후 어떤 사이클적인 관리들에 대한 그런 그 기존의 접근 방식이 그 클라우드와 매우 상이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npm 프로덕트가 예전에 그냥 뭐 넷플로우 같은 것만 통해 가지고 시스코 쪽에서는 뭐 네트워킹 부분을 좀 모니터를 하고 뭐 SNMP 뭐 이런 것들 뭐 시스로그 이런 부분들에만 의존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는 또 새로운 뭐 API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미 많은 투자를 해 놓은 그 IT 관리 툴 뭐 모니터링 툴이 접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환성들이 안 되는 시나리오는 도대체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기존에 투자했던 이제 그런 그 기회비용은 인제 어떤 식으로 다시 접목하고 재활용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저희 제니슨 컴퍼니 같은 파트너사
또 CSP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제시하는 인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 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제 컨설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인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처음에는 가지지 않으시는 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 플랫폼에 대한 굉장히 잘 정의가 된 관리 모델이 그냥 컨셉적으로는 분명히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손에 잡힐 정도의 내가 관리자로서, 기획자로서, 책임자로서 이거를 확실하게 '나는 이 플랫폼에 이 솔루션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론 또 툴과 이 랜딩 존이라는 어떤 이미 프리디파인이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디플로이먼트 방법론을 통해서 또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애저 랜딩 존 이제 디자인 영역들인데요. 보통 8 개의 필러라고 하는데, 음 일단 랜딩 존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저 플랫폼을 도입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려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필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 좀 옵셔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연속성이라든가 뭐 플랫폼 자동화, 이런 부분은 쪼끔 우선순위를 낮게 두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6 개의 부분들은 절대로 빠뜨리고 갈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인제 필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면은 엔터프라이즈 등록이랑 Azure AD 생성이라는 이런 부분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역이 있냐면, EA 계약을 하시게 되면 특정 컨섬션의 양을 소진하셔야 되는 뭐 이런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리소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돼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사용이 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셋업이 필요한데, 그게 그냥 싱글 테넌트일 경우에는 좀 비교적 단순할 수가 있지만, 계열사가 여러 개로 나눠질 경우에는 그게 계열사가 2 개가 됐든 뭐 5 개가 됐든 10 개가 됐든 어 비즈니스 조직들을 쪼개실 필요가 있고, 각 계열사가 얼마만큼의 컨섬션을 쓰시는지에 대한 애초부터의 하이라키가 잘 짜여진 그런 셋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야 어떤 계열사 부서의 어카운팅 쪽에서 빌링을 하실지, 어디서 얼마만큼 컨섬션이 많이 나오는지, 실제로 이 정도 플래닝을 해서 버젯을 뭐 계열사 A 쪽으로 이만큼 했는데 여기는 이만큼이 부족하고 계열사 C는 좀 덜 쓰니까 버젯을 뭐 좀 줄일 수도 있겠고,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이 인제 가능하신데, 그런 세그멘팅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 BU의 체계적인 분리가 엔터프라이즈 등록을 하시는 그런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어 뭐 연기 저기 아이디 쪽으로 넘어가면, 아이덴티티가 아까도 말씀드린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시는 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저 쪽으로 그 AD를 이 통합화해서 싱크를 하실 수가 있고, 뭐 페더레이션의 어떤 하이라키를 다시 거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실 텐데, 어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실 수가 있고, 그런 AD 싱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동안 쌓여왔던 IT의 뭐 백그라운드적인 복잡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열사가 뭐 여러 개인데 각각들 AD를 따로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 도메인 서픽스가 다르고, 뭐 인제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단순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례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준비와 기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CAF 영역을 말씀드리면서 그 리소스에 대한 그 체계적인 정비, 그리고 일관성에 대해서도 많이 어 강조를 해 드렸었는데요. 어 아까도 좀 언급을 드렸던 그 네이밍이라든지 태깅이라든지 뭐 구독, 그리고 리소스 그룹, 이 매니지먼트 그룹에 대한 이런 영역들이 어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하이 레벨만 좀 다루고 있다가 고객 사례에서 인제 한꺼번에 보여 드리려고 했었는데, 잠시만 그 리소스 이름 태깅 규칙을 잠깐만 보여 드리면은요. 이 워크로드라든지 뭐 배포 환경, 그 컬럼에 보시면 이제 이름의 정의된 항목 등의 왼쪽 보시면 배포 환경이 뭐 프로덕션 디벨롭먼트, 뭐 QA다, 스테이징이다, 뭐 샌드박스다, 이제 그런 것들, 뭐 리소스 타입이 뭐 네트워크 컴포넌트다, 컴퓨팅 리소스다, 뭐 그것이 뭐 데이터베이스다, 리소스 그룹이다, 인제 이런 것에 대한 뭐 애크로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쓰시고, 클라우드가 멀티 클라우드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애크로님을 쓰는지, 뭐 그 리전 지역이 어딘지 뭐 이런 것에도 다 스페시파이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그 이름을 리소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규칙에 대한 이런 그 순서나 뭐 이 단위를 몇 가지로 우리는 포함해서 할 것이다. 뭐 우리는 뭐 한국 저기 코리아 센트럴 밖에 안 하니까 뭐 리전에 대한 내용은 아예 배제를 하고 4 가지 그룹으로만 갈 것이다. 뭐 태깅으로 다시 우리는 좀 대체를 해서 요 이름에 대한 거를 줄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 아이디 액세스 관리, 이 말씀드리는 걸 좀 더 구체화해서 잠깐 사례를 보여 드렸고요. 아니 저 리소스 체계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킹하고 그 커넥티비티, 이 부분은 이제 뭐 뗄래야 뺄 수가 없는 굉장히 이 머스트죠. 그런데 지금까지 온프렘에서 관리하시고 엔지니어링 하셨던 그 네트워킹하고 흡사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무빙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 리소스들이 온프렘과 연결되고 클라우드와 클라우드끼리 연결이 되고, 단순히 워크로드가 연결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통합 관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 리소스들에 대한 헬스가 단순하게 그 꼭 클라우드 포탈 안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뭐 API 폴링이 됐든지, 뭐 그것이 트래디셔널한 뭐 시슬로그 익스포트가 됐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서포트가 가능한 뭐가 그 호환성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영역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서 라우팅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뭐 스케일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한 그 많은 그 디자인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재해복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비즈니스나 뭐 무슨 이유에서든 뭐 잘못됐을 때, 뭐 어떤 데이터 센터에 한 군데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 데이터 센터가 뭐 홍수가 나든 뭐 토네이도가 오든 뭐 전력난이 일어나서 뭐 끊어질 때 그걸 어떻게 인제 가용존을 만들 것인가, 인제 중요한 것이지만, 최소한 랜딩 존을 하시면서 처음 도입하실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이 필라에 들어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 준수하는 것들이 나중에 하려고 그러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애초에 그 early 그 phase부터 이런 거버넌스를 전부 다 고려를 하셔서 인프라의 아키텍처적인 부분이든 프로세스 부분이든 사람의 그 어떤 그 롤의 어사이먼트 이런 부분이든 전부 다 그런 것을 처음부터 굉장히 그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해서 나가셔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랫폼 자동화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면 좋지만 처음에 너무 심각하게 이것을 채택하셔야 되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 모니터링 부분도 어, 그 캐프에서 소개시켜 드린 이제 그런 툴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모니터링 그런 솔루션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 트랜스폼을 하고 연계해서 솔루션을 새롭게 찾아가셔야 할지 이런 부분 분명히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소스에 대한 그 가시성과 그 헬스 모니터에 대한 그 부분을 너무 단순히 간과하실 수는 없을 거고 옛날처럼 뭐 CPU, 메모리 컨섬션, 퍼센티지, 뭐 디스크 IOPS, 뭐 네트워크 인 앤 아웃 이런 영역만 그냥 좀 피상적으로 모니터 하신다고 클라우드가 전부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오버레이 영역에서 이 IT 리소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뒤에서 돌아가는 언더레잉 그 인프라에 대한 그런 영역은 CSP의 영역이라 저희가 다 볼 수 있거나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이 돌아가는 여러 서비스가 이제는 API로 많이 돌아가는 성격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 클라우드만의 새로운 그 많은 오퍼링들이 파스 같은 영역은 그 안에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API 인테그레이션을 통한 그 아까 또 잠깐 언급이 나왔던 뭐 ITSM 이런 어 시스템과 연계를 시키고 이 리소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실제로 뭐 vulnerability의 zero day attack에 대한 대응이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관리와 관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랜딩 존이라는 그 컨셉을 논할 때 이제 각 회사들 혹은 단체들이 어떤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신 건지 어 어떤 성격의 무엇을 짓고 싶으신 건지에 따라서 그 파운데이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그냥 싱글 레지던셜 하우스를 짓는 고 정도 스케일의 분들이 계실 거고요. 굉장히 커다란 스테디움 스케일의 이런 건축물을 짓는데 여기에 대한 뭐 목적이나 목표물이 굉장히 다르겠죠. 건축물이 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고 하는 부분, 뭐 환기, 뭐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 뭐 좌석에 대한 부분, 배치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급 스케일의 그런 거를 약간 비유한 걸 수도 있고요. 뭐 브리지라는 것은 또 이런 건축물과는 또 전혀 다른 그 건축물인데 뭐 목적이나 그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디렉션이 다른 영역의 그런 랜딩 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 그림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그 랜딩 존에서 또 중요한 것이 그 환경 디자인 영역들이 있는데요. 배포 옵션이 어떤 스타일이 되든지 간에 그 설계 영역을 좀 신중하게들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음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던 그 애저 빌링이 그 엔터프라이즈 포로 그 EA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이런 것을 할 때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아이디들과 어떤 식으로 처음 생성돼 가지고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체계화를 시켜 놓을지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 네트워킹, 그 리소스 일관성 그리고 정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relevant methodology라는 컬럼은 약간 준비에 관한 캐테고리가 저 위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리소스에 대한 그 정립, 일관성 그런 부분들은 좀 거버넌스 쪽에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영역 안에서도 디자인들이 이렇게 세분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 어떤 특정 조직이 계속해서 클라우드 환경이 계속 이볼브하고 발전하시는 이런 그 상황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역시
이 같이 발맞춰서 변화를 하고 계속 진화를 하는데요. 이런 그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계속 구현하시면서 발맞춰서 그 프로세스와 리소스와 워크로드에 대한 것들을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 그리고 그러한 클라우드 그 리소스에 대한 그 안정적인 그 운영 방안, 그리고 어 뭐 그런 규정 준수들, 가시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디자인 영역들이 이 랜딩 존을 통해서 다 이렇게 어 뭐든지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모델적인 그 지표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방법적인 샘플을 이미 그 프리디파인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것이 어떻게 적용돼서 샘플이 이렇게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랜딩 존을 통해서 많이 그 보시고 또 실제로 그거를 활용해서 첫 웍로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서의 그 근간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 애저 리소스들이죠. 그게 뭐 컴퓨팅, 네트워킹, 뭐 데이터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뭐 서버레스 컴퓨팅이라든가 뭐 AI 서비스에 대한 뭐 어떤 빅데이터 분석 도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많은 원로드들이 그 랜딩 존이라는 그런 배포 프레임워크, 그 어떤 그 틀에 짜여진 그런 거에 체계적으로 자꾸 올라와서 쌓이면 그 파운데이셔널 유틸리티라는 그 하늘색 부분은 애저 네이티브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인제 액티브 디렉토리,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될 수도 있고 모니터링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 시큐리티에 관련된 뭐 애저 시큐리티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 바로 옆에 얼라인을 한 상태에서 옥로드가 자꾸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그 랜딩 존의 부분들이 어 각 뭐 계열사 혹은 프로젝트별로 점점점 이렇게 규합이 되고 늘어나고 그런 플랫폼 위에서 이 점점 늘어나는 이제 요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이 인제 늘어나는 요런 그 스케일되는 그림들이 한 조직에서 이렇게 표현된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장표가 우리 김용 매니저님께서도 바로 전 세션에서 언급하셨던 요런 부분들인데요. 이 물론 리타이어까지 합하면 이제 6R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보통 이제 5R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 비즈니스 합리화, 그 이제 한국말로 하기가 조금 저거 어려운데 이게 rational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고대로 올릴 수가 있으면 그냥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리호스트를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뭐 캐피털 익스펜스 같은 거를 줄이는 뭐 이런 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게 목적일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풋프린트를 줄이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VM 사이즈가 너무 오버킬이었는데 그걸 매우 유효적절하게 맞춰 나가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팩터라는 부분은 그 같은 서비스를 동일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 파스, 그 플랫폼 에서 서비스라는 그런 옵션으로 약간의 그 서비스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그 방식을 조금 변경을 줘서 다시 워크로드를 트랜지션 시키는 좀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도 또 많은 인제 부분들이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디펜던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트래픽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DB의 어떤 그 스케일이라든가 그런 스타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리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도저히 뭐 리호스트나 리팩토리도 안 돼서 모든 것들을 다시 아키텍트를 해야 된다. 뭐 그리고 리빌드를 통해 가지고 뭐 또 새로운 그 리퀘어먼트를 맞춰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예 그냥
뭐 우리는 예전 지금까지 뭐 오라클 뭐 엑사데이라 뭐 이런저런 그 미들웨어를 썼는데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게 새롭게 나오는 클라우드 하이브리드라든가 혹은 클라우드 오리엔티드 이런 워크로드에서는 도무지 커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예 변경을 하시는 리플레이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역들도 결국은 랜딩 존에 다 반영이 되어야 유효적절한 그 비즈니스의 플랜과 기획에 따른 그 빌드가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가이던스도 캐프와 맞물려서 랜딩 존의 어떤 그 빌드 샘플에 좀 반영된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컨설팅을 하실 때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랜딩 존을 이렇게 임플멘트 그 배포하시고 할 때 그 파트너들이 이미 기존 다른 고객들을 통해서 시행했던 그 선례가 일단 레퍼런스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유효성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부분 샘플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같은 파트너를 통하시면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랜딩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빌드해서 제시하고 있는 랜딩 존을 활용을 해서 음,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퍼스펙티브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파트너사들이 있겠지만 이 파트너사의 랜딩 존을 어, 소개를 받고 이해를 하시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쪽 인더스트리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이게 규합돼서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잘 하시고 클라우드 도입을 하시는 그런 페이스가 필요할 건데 거기서 이제 그냥 제네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 그 커스터머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 유효한 그런 랜딩 존들을 테일러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가 그 랜딩 존에 어떻게 보면 그 가속화되는 이제 이런 그 속성을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파, 이제 스스로 모든 그 방법론을 찾아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 어떤 인더스트리얼 레퍼런스를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접근하실 수 있고 적용하실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왼쪽에 파트너 랜딩 존의 어떤 그 당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캐프의 그 테라폼 모듈 그리고 암 템플릿 모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코드화된 그 모듈을 통하면 음, 하나의 클라우드를 쓰시지 않은 뭐 멀티 클라우드의 시나리오도 있을 거고 또 이미 또 모범 규범화가 된 그 모범적인 그 랜딩 존의 그 배포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서 일단 배포를 기본적인 그 틀을 잘 짜 놓게 되시면 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클라우드 도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이 하이 레벨에서만 얘기를 해서 그 고객사 랜딩 존의 그 조감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 장표는 고객사의 그 랜딩 존의 그 매니지먼트 그룹, 한국말로 이제 관리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관리 그룹은 어떻게 그 이렇게 텐저블하게 존재하는 리소스이기는 한데 이게 각 하이라키를 정의하는 그 가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엔티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애저에 배포되는 중요한 그 영역들이 이 구독들, 이 키로 표현되어 있는 요게 구독인데요. 요 구독들이 이 실제 그 계열사 뭐 혹은 어떠한 그 회사의 그 뭐 온프렘 쪽에 프로젝트 혹은 리소스가 있어서 구독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들 뭐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이라는 의미는 인터넷 쪽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리소스들이 배포가 되는 이제 이러한 그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매니지먼트 그룹은 실제로 자주 여러분들이 보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런 그 구조와 계층들이 다 있어야 일목요연한 그 테넌트의 그 조직 정렬을 통해서 가버넌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 이런 팔리시를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요런 부분은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관리 구독, 그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연결 구독,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뭐 델리게이션, 뭐 AAD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 안에다 또 도메인 컨트롤러를 어떤 VM으로 새로 생성을 하신다든가, 이 안에서 이제 AD 싱크를 걸어서 하시는 그런 영역에 관련된 리소스들을 좀 이렇게 좀 통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나눠 두신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구독들이 이쪽에 있는 리소스들과 연결돼서 통신을 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결국은 이런 리소스가 어떤 구독에 배포가 돼도 기능적으로는 다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인벤토리나 구성 요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해야 그 맞는 것인지, 또 가버넌스가 이런 걸 통해서만 정말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영역들은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해 드리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이었고요. 어 그래서 이런 설계적인 것들이 좀 전에 보여 드린 그런 그 매니지먼트 그룹이든, 그 관리 영역의 그 구독에 관련된 거든, 리소스에 대한 배포의 그 체계성이든, 이제 고런 부분들이 다 코드화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랜딩 존의 그 템플릿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표는 이제 보시면, 이 뭐 디센트럴라이즈해서 비중앙화, 그리고 중앙화된 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 스케일의 그런 어떤 운영 방식이 중요한 게 있으실 것이고, 또 분산된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캐테고리들이 있을 것인데, 각 조직이나 뭐 어떤 그 회사들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실 거고, 뭐 워크로드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도 다 스코프 범주가 다르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부터 계속 그 강조해 드린, 어떠한 팀의 조직이 이런 거버넌스나 운영이나 뭐 이런 보안, 또 혹은 뭐 퍼포먼스들에 대한 뭐 여러 부분들에 이래 어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된 부분들에는 뭐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뭐 센트럴 운영되는 캐테고리들의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제 조금 약간 샘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어떤 조직은 뭐 혁신이 굉장히 우선순위라서 뭐 센트럴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디센트럴라이즈라서 좀 혁신적인 그 IT 서비스를 한번 구현을 해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복잡한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그 팀들을 보면 워크로드를 담당하는 팀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중앙 집결적인 뭐 센트럴라이즈된 IT 팀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또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서 이게 CCOE라고 표현을 하는데,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해서 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제 요 클라우드 도입이나 운영에 대해서 어 좀 다방면의 그 앵글에서 이 도입, 기획, 그리고 이행, 운영, 그리고 차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엔지니어링과 뭐 파이낸스, 뭐 법률적 팀, 그리고 뭐 HR 등등을 망라한 뭐 그런 팀들의 집합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클라우드 플랫폼 쪽을 잘 아는 좀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 이제 고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일수록 이런 팀을 짤 수가 있으실 테고, 약간 좀 작은 그룹이나 좀 중앙 집적화된 그룹일수록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지 여러분에게 가장 타당한 그런 모델을 찾아서 찾아가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도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랜딩 존을 채택해서 어
실제로 구현하시는 뭐 한 서너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작게 시작해서 계속 스케일해서 나가는 이제 고런 전략이 있으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아예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매니지먼트 그룹 가버넌스에 대한 막 굉장히 홀리스틱한 그런 디자인과 그런 컨시더레이션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부서에 대한 그 구독 영역을 나누고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또 펑션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그 세그멘팅을 하고 그 IT에 대한 그 리소스적인 뭐 목적적인 뭐 프로젝트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뭐 자동화된 데브옵스 부분, 뭐 액티브 디렉토리 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의 영역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실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시면서 나갈 수가 있겠는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럼 뭐 아이덴티티, 뭐 팔리시 그 정책 매니지먼트, 그리고 운영 관리, 모니터링, 뭐 네트워킹 그 아키텍처, 뭐 어떤 그 쉐어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데브옵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그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듣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럼 그 구조를 짜야 하나요?"라는 거에 대해서 랜딩 존이 이미 그 프리디파인ed 된 여러 가지 목표나 스케일에 다른 그런 템플릿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랜딩 존을 활용을 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의 구조들을 굉장히 비교적 쉽고 빠르게 접근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디테일한 어떤 뭐 그런 포털에서 어떻게 하고 코드 배포는 어떻게 하고 이런 템플릿들이 뭐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목적, 방향성, 스케일, 뭐 스코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하나하나씩 좀 워크through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뭐 암 템플릿 이게 Azure Resource Manager 그 템플릿 그 제이슨 뭐 포맷 이런 식으로 나온 뭐 테라폼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여기 블루프린트라는 말이 또 표현이 돼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음 장표에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블루프린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 Azure Resource Manager 템플릿, ARM 템플릿을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에 대한 것이 다 고려가 되어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팔리시 그 정책이 전부 다 고려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티팩트들이 이 블루프린트라는 어떤 하나의 그 툴이라고 아마 표현해야 될 겁니다. 이 방식이 있어요. 메뉴가 있고 애저 안에 이 블루프린트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아티팩트를 다 이 오케스트레이트 하면서 이 규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방법론을 통해서 그 declarative적인 그 이렇게 좀 선언적인 그 요런 세 가지를 정의하고 나아가는데 어 이러한 그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런 그 거버넌스나 일목요연한 그 세그멘팅이라든지 배포에 대한 그 기획 전략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요런 방법적인 툴과 그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아까 인제 소개해 드렸던 장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객 사례에서 이게 나온 이제 그림이고요. 이제 고객사에서 어떤 식으로 인제 랜딩 존을 만들었는지 좀 하이 레벨에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 아까도 이미 좀 한번 봤던 장표고 소개를 해 드려서 좀 약간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일단은 요 중간에 보시는 요 주황색 부분이 실제 워크로드가 자꾸 스케일에서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열사 N이라고 쓴 것은 계열사가 1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 유닛 1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1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또 다르게 표현된 장표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부분이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귀사의 어떤 워크로드나 프로젝트의 내용물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영역은 어떤 통합 관제가 되고 운영이 되는 팀들은 딱 하나 정도만 정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뭐 연관된 모니터링 리소스라든가 뭐 third party solution 뭐 지금 보시면 영 샘플로 뭐 프로메테우스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어떤 거라도 들어가서 연계가 될 수 있고 이 안에 지금 표현되는 것들이 이 매니지먼트 그룹에 속하는 어떠한 그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롤이 이 안에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정책이 이 안에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제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롤이 분명히 다를 거고요. 이 안에서 임플리먼트하는 뭐 디벨로퍼나 엔지니어의 롤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아이덴티티가 다를 것이고 거기에 적용되는 정책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이 CCOE라는 어떤 조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중복되는 아이디의 조직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매니지먼트 그룹에 다 속하면서 두 개의 다른 어떤 정책을 뭐 적용받는 그런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만 속하는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리소스에 대한 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애자일하게 많이 그 적용이 되는 그런 가버넌스에 대한 그 구현을 해 나가는 그 방법론적인 그 엔티티이기 때문에 요 관리 그룹의 그런 컨셉이 이제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런 스트럭처를 짜서 요 계열사 혹은 비즈니스 유닛 뭐 프로젝트들이 스케일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했고 요 밑에는 이제 애저에서 오퍼하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좀 대표적인 그런 리소스들을 좀 나열된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표를 보시면 비슷한 그림인데 좀 더 이 계열사 위주 그리고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요런 스케일 위주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위에 있는 이 정책이 일단 정의가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그 하위로 상속이 돼서 내려갑니다. 요 하이라키 레벨은 애저에서는 6 단계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처음에 뭐 복잡하게 접근을 해서 만드시는 뭐 그런 고객이나 시나리오가 있으실 수도 있겠고 좀 더 단순하게 가실 수 있는 뭐 고객들도 있으실 테고요. 그렇지만 뭐 여러 상황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뭐 혹은 이런 그 CCOE라는 조직이 아예 없이 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뭐 매니지먼트 베이스 뭐 아까 캐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관리 베이스라인 그리고 아이덴티티 베이스라인 뭐 그리고 커넥션은 네트워킹이라는 그런 부분이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이라 아까 그 8개의 필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다른 그 매니지먼트 그룹이 있고 세 가지의 다른 그 세퍼레이트된 그 구독들을 통해서 이런 리소스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그 그림인데 각각의 이 매니지먼트 그룹의 가버넌스에서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밑으로 캐스케이딩하면서 상속을 하지만 이리로 내려가면서 다시 커스터마이즈해서 이 프로젝트는 이 policy가 필요 없으니까 혹은 이게 커넥션 그 네트워킹 관련된 그 policy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뺄 것은 빼고 예외 줄 것은 예외를 주고 더할 것은 더 더하고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정책이 다 가능합니다. 알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 캐스케이딩 상속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목표나 각각의 그 기업의 운영 방침 뭐 그리고 프로젝트가 또 이볼브 해가면서 기존은 이랬는데 또 변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애자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가버넌스를 애저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표는 그
애저 AD 그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빌트인 롤들이 한 60여 가지의 여러 가지 그 롤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애저 플랫폼의 그 좀 실질적인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는 이런 목적도 있고, 너무 하이 레벨에서만 이제 추상적인 그 설명을 많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아까도 이제 어떤 그 일을 하는 그 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데브옵스 애드민이 그 관리자가 있을 수가 있고, 빌링에 대한 것만 굉장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겸임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 뭐 그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대한 그 보안 담당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롤을 어떤 거를 가지냐에 따라서 프리빌리지와 할 수 있는 그 액션의 그 범주가 굉장히 다 달라집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파인 컨트롤이 어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돼서 그 가버넌스, 그리고 그 롤 베이스 그 위임이 된 책임이 민주화가 돼 있다고 아까 표현을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 좀 이해가 약간이라도 되실 수 있도록 잠깐 요 장표를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의 또 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컨퓨징할 수가 있는데, 이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아이디가 아예 설정될 때 이 사람은 네이처 자체가 이런 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애저 리소스에 대한 그 아까 구독을 보시면 구독 안에서 이 사람은 뭐 애초에 오너다, 이 구독에 대한 것, 그 구독에 대해서 그냥 리드 온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그 프리빌리지가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처음에 접근하시기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그 오너와 컨트리뷰터 그리고 리더 뭐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내용들이 결국 다 포럴 안에 항상 이제 들어가시면 일목요연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다 가이드를 해 드리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런 알백이 그 아까 보여드린 이런 관리 그룹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 아키텍처 팀과 뭐 개발팀, 뭐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그런 팀들이 어떤 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어떤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지, 뭐 오퍼레이션 팀, 운영팀과 네트워킹 팀은 이 네트워크 컨트리뷰터라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요렇게 어떻게 세분화돼 가지고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 표식이고요. 그리고 또 관리 그룹별로 정책이 다 다르다고 제가 표현을 아까 해 드렸었는데, 그 관리 그룹이 여기는 그 고객사 이름이 있어서 좀 지워져 있는데요. 여기 아이덴티티 그룹과 매니지먼트 그룹이 아까 이 표현됐던 거를 아마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 있는 그 관리 그룹, 아이덴티티 그룹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룹들이 나뉘어진 스코프에서 다르게 팔리시가 적용되어 있는 걸 분명히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구독 레벨에서 온라인 랜딩 존이라는 영역 안에서도 그 안에 그 AKS 클러스터가 빌드가 되어 있는데, 그 클러스터 영역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팔리시가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좀 표현되어 있는 요런 장표를 보여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시큐리티 센터의 약간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큐리티 센터가 지금 현재 이런 뭐 이제 요 하나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인터널 로드 밸런서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컴플라이언트하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현재 시큐리티 파스처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표현하고 있는 장표인데요. 이제 이런 영역들이 실제 랜딩 존 배포를 통해서 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좀 이런 기본적인 그 이니시티브, 어떤 가버넌스 이니시티브가 이미 구현이 되고 있는 그 기본 그 프레임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고, 아 이건 너무 불필요하니까 이거는 뭐 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인제 어
고민 그러니까 리뷰를 하신 후에 커스터마이즈를 하시면서 이 애저의 환경과 거버넌스와 이런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베이스라인들을 구현해 나가실 수가 있는 그걸 랜딩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제 앞부분에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일례로 다시 말씀드렸던 그 리소스 일관성에 근거한 그 이름 그 네이밍 규칙, 태깅 규칙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여기 지금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용 관리 이런 부분도 인제 아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 어떤 리소스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리소스 그룹에 들어가 있고 어디 로케이션에 속하고 있고 어떤 구독에 속하고 있는 리소스들인가 이렇게 전부 캐터고라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또 태깅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고 아까 하이 레벨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제 태깅이 뭐 어떤 그 태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코스트에 대한 그 분류와 리소스의 그 리포팅이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요런 화면은 아까 그 AD 롤에서 잠깐 보여 드렸을 때 이 빌링 애드민이라는 어떤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볼 수 없는 또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펑션이나 그 측면들이 있는 것에 있어서 어 지금까지 하이 레벨을 설명드렸던 것이 어떻게 그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실제 그 애저 그 포럴의 그 장표를 보시면서 좀 더 이해가 되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 어떤 리소스 체인지 히스토리에 대한 그 샘플인데요. 이제 어떠한 리소스가 여기에 나와 있는 타겟을 했을 때 실제로 현재 컴플라이언스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 또 그 안에 있는 그 컴포넌트의 각각의 이름들은 무엇인지, 뭐 여기 뭐 파드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이 어 쿠버네티스라는 그 테크놀로지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그냥 단순히 여러 이렇게 뿌려져 있는 각기 다른 리소스들이 있고 이것들이 현재 어떻게 뭐 컴플라이언트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팔리시가 지금 실제로 어 컴플라이언트한 게 몇 개가 있고 아닌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보시면서 이 안에서 어떠한 리소스에 대해서 변경이 언제 일어났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리소스에 대한 굉장히 그 파인 컨트롤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그 보안과 감사가 구현되고 있는 요런 걸 표현해 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 리소스에 대한 이게 암 템플릿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가 지금 뭐 변경된 게 뭐 대단히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요렇게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컴패리즌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인벤토리와 리소스가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이런 레벨까지도 어 굉장히 스트림라인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 랜딩 존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영역들이 애저에서 이미 네이티브로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인제 요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보여 드린 겁니다. 뭐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사용자 액세스 로그인데 이 액티비티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소스의 뭐 이름을 바꿨다든가 VM이 없었는데 새로 생성을 했다든가 뭐 데이터베이스에 뭐를 바꿨다든지 뭐 그런 액티비티 로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사용자가 포털에 어떻게 접속했는가를 보여 드리는 이제 그 샘플이고요. 어떠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몇 시에 몇 초로 들어왔는지, 포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CLI로 로그인해서 들어왔는지, 뭐 EA4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뭐 데브옵스 그 뭐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런 툴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전부 다 되고요.
IP는 지금 뭐 센시티브한 영역이라 지웠습니다만 IP 애드레스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떤 로케이션에 들어왔는지, 지오로케이션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오고 멀티 팩터 어텐티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홀리스틱한 그 감사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역들이 예전에는 레거시에서 조금 이 정도 파인 컨트롤까지 한눈에 보기가 힘들었던 것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시큐리티나 보안이나 감사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지 약간 그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마련한 장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클라우드가 준비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은 그런 그 리소스들, 백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랜딩 존에 연관된 많은 그런 리소스들, 그리고 뭐 그게 엔터프라이즈 스케일부터 할지 작게 시작하면서 크게 나아갈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너를 선택해서 어떻게 이러한 그 클라우드 채택을 하실 수가 있는지, 랜딩 존을 구현해 나가실 수가 있는지, 컨설테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리소스들이 있고, 어, 저희들은 항상 고객분들의 그 필요하신 그런 방향성, 목적,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무엇을 하시는 거에 대한 항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그 귀사의 프로젝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그 캐프와 또 랜딩존에 대한 설명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깊은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더 많은 가이던스와 더 유용한 어, 그 고객의 성공 사례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